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식품, 진품, 명품. YTN 라디오 생생경제 2020년 새해 첫 시간 2분가의 첫 시간입니다.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소원이 뭐예요? 올해도 애 넷이나 있으니까 애 더 낳고 싶은 소원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일하시는 분이 그만두셔갖고 제가 육아 때문에 모든 걸 지금 전폐하고 전부 다 육아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원은? 소원은 물론 가족과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이 최고죠.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또 가족과의 건강, 가족들과의 건강, 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변호사님 또 얼마나 뛰시겠어요. 좋은 식품을 사람들에게 나쁜 식품을 그렇죠. 알려주기 불량 위해. 식품을 만드시는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제 못 만들도록 많이 도와야겠죠. 알겠습니다. 그 일 계속해서 해주시고 또 생생경제 통해서 좋은 정보들 변호사님이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우리 변호사님이. 그러면서 오늘 저의 고민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새해 누구나 하는 그 고민. 다이어트. 뭐 겉으로 보시기에 큰 문제 없어 보이시죠.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특히 보이는 라디오 하면은 이 상반신밖에 안 보이거든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각자 자기는 이제 자기의 숨겨놓은 살을 아니까. 저도 다이어트 고민인데 뭐 변호사님은 전혀? 아니죠.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배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뭐 윗몸 일으키기 무슨 기구도 사고 수영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하시는군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처럼 제가 변호사님 보기에는 전혀 필요 없어 보이거든요. 이것처럼 다 각자의 기준들이 다른데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비만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그 비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들이 대한비만협회나 뭐 이런 데서 정한 것이 바로 그 BMI라는 게 있습니다. 신체 질량 지수라 그래서 이거 헬스장 가면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키랑 몸무게를 가지고 구하는 그 지수인데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래서 요게 25 이상 되면 세계적으로 비만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30 이상이 되면 정말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고도 비만이 됩니다. 이렇게 사실 하면은 이렇게 바로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분인데 키가 160cm고 몸무게가 64kg 정도가 되면 이 BMI가 25. 그러니까 이제 비만이 시작되는 그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64kg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시면 되고 또 160cm에 77kg이 되면 이게 이제 30 이상이 돼서 고도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자기 몸무게 남성의 경우에는 170cm에 73kg이 이제 비만이 시작되는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87kg 이상이 되면 고도 비만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비만이 모든 질병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체중 관리가 결국 건강 관리의 핵심인 걸 많이 보는데 건강과 체중 상관관계 크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비단 일반 상식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2017년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그러니까 BMI가 25 이상, 비만이 25 이상인 경우가 이제 35%가 되고요. 35%나 돼요. 그리고 30 이상인 고도 비만도 5.5%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고도 비만이 되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여러 가지 관절염, 역류성 식도염, 각종 질병들이 전부 다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보건 WHO에서도 비만을 심각한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아마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가장 큰 게 이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기생충 영화 이야기하면서 빈부격차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이 비만이 사실 이 소득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질 좋은 음식을 먹느냐, 또 적당한 운동이 하느냐, 이게 또 경제적 상황과 다 연관되기 때문에
이 비만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적절한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먹는 걸 보면 절제가 됐어요. 예. 저 솔직히 고백하면 아이 낳아서 이제 젖먹이 애기 젖주고 이럴 때요. 저 손으로 밥 먹어본 적도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특수한 상황이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렇네요. 아이 젖주는 그렇죠. 상황이었으니까. 예, 수유 상황이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이 배고픈 게 도저히 의지로 이 절제가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보조식품 같은 거 먹어도 돼요? 좀 약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이제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약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또는 뭐 건강 보조식품. 두 개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약품도 분류해야 있고 되군요. 네. 그냥 일반 식품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일반적으로 살을 빼시려면 뭐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있지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누가 모르냐고요. 예,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배가 배부르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뭘 먹음으로 해서 실제로 열량은 없지만 위가 충만하게 팽만하게 돼서 팽창하게 돼서 이제 배가 부른 것처럼 뇌를 속이는 거죠. 예를 들면요? 네, 뭐 우리가 그 곤약 같은 것들 우리 다이어트 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칼로리는 거의 없는데 그걸 많이 먹으면 일단은 배가 굉장히 부른다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실제로 열량이 없기 때문에 살로 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결국은 많이 먹게 돼서 아무래도 살이 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적당한 먹은 양이 이제 에너지로 소비가 되고 그 그렇죠. 남는 양이 결국 이제 우리 몸에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방지해 주거나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건강기능식품 중에 이제 우리 체중 조절용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요새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시면 그 우리가 먹는 건 어쩔 수 없이 먹더라도 그것이 체내에 들어가서 지방으로 변환될 때 그것을 이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을 해준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 원료들이 뭐 녹차 추출물도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 등등 해서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료로 사용한 네.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아마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지금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식품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포만감을 느끼게 그렇죠. 해주는 네. 것, 또 하나는 지방으로 변화되는 걸 최소화시켜주는 그렇죠. 것.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곤약 같은 건 식품이잖아요. 식품이죠. 그렇죠? 그러면 약으로 돼 있는 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요? 아니죠. 약은 의약품이죠. 약은 의약품. 약은 의약품이고요. 아니 근데 이런 식품 중에서 물론 우리가 캅셀처럼 네, 약처럼 네.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들이 오인을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그 겉에 포장지나 이런 데 보면 건강기능 식품 또는 뭐 일반 식품, 뭐 체중 조절용 식품, 이렇게 특수 용도 식품 이렇게 분명히 식품이라고 써 있고요. 그러면 크게 나누면 식품, 건강기능식품, 약품 이렇게 나눌 수 그렇죠. 있어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취사 선택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몸에 좋은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이랑 건강식품의 차이가 뭐예요? 일단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네. 그 특별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가 네. 그 특정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포장지에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마크가 분명히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받으면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판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말을 못 써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일반 식품들도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가 녹차를 그냥 마시면 일반 식품이 되는 거고요. 그 녹차에서 추출물을 추출해내서 특별한 추출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체중 조절하는데 또는 체지방 감소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으면 그 추출물만 따로 모아서 캅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그거는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녹차는 그냥 식품이고 그렇죠. 녹차 중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뽑아서 약처럼 넣어 놓으면 이건 건강기능식품이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네. 진짜 건강기능식품 먹으면 살은 빠져요.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일단 중요한 네. 건요.
이것만 먹는다고 무조건 살이 빠지는 건 없습니다. 아하, 그럴 수는 없고요. 네. 건강기능식품이 물론 도움을 준다라는 것도 쓰는 표현들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건 있는데 거의 모든 제품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줄 수 있다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긴 했는데 인체 적용 실험도 해서 이걸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실험적으로 유의 수준으로 도달을 해서 이 제품을 먹으면 체중 감량에 또는 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걸 보조적으로 사용하셔야지 이것만 먹으면 난 무조건 살이 빠질 거야. 그러면서 그냥 먹던 거 그대로 먹으시거나 운동을 안 하시면 절대로 살이 빠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인생의 법칙이네요. 여기서도 통용되네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도안은 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주세요. 워낙 홈쇼핑이나 그런 데서 많이 파니까 식약처에서 허락한 것 중에 건강기능식품 중에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녹차? 예, 일단은 우리 처음에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나라라는 곳이나 또는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들어가면은 네. 어떤 기능성을 가진 원료들이 있는지 다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체중 감량 관련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녹차 추출물, 보이차 추출물, 깻잎 추출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 이런 것들 외에도 10가지 이상 많은 원료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소비자들은 이런 걸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품을 보면 그 제품 안에 체중 조절용이다라고 써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원료를 쓰든지 결국은 다 똑같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나는 녹차에 알레르기가 있어 못 먹어. 또는 깻잎에 알레르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좀 골라서 드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능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원료를 보시면 되고요. 나는 이것도 못 믿어. 정말 이 기능에 얼마나 이걸 먹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까지 알고 싶어. 그러면 그 평가 자료들이 전부 다 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출물이라는 건 거기에서 추출해서 화학적인 걸 이렇게 해서 따로 넣은 건 아니고요. 특정 깻잎 추출물이면 깻잎에서 특정 그것만 뽑아내는 거죠. 해서 극대화시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극대화시키니까 그 기능성이 더 쉽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깻잎을 만약에 100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추출물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하나만 먹으면 그 100장에 먹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건 일상생활에서 자주 깻잎을 먹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깻잎 100장 먹기 쉽지 않잖아요. 않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나오게 된 거죠. 아까 전에 개인적인 부작용들은 본인들이 체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이상 사례가 있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가 대부분 다 이런 추출물입니다. 결국 추출물이란 건 깻잎 100장 먹을 걸 우리가 한 알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의약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식품과는 달리 부작용이나 이상 사례, 복통, 여러 가지 피부가 발진이 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무조건 영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우리 식약처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런 사례들이 이제 계속 축적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식약처에서 다시 재평가를 하거나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다이어트에 유명한 원료다 보니까 많이 사용이 됐고요. 이제 이걸 좀 섭취를 많이 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간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난 있었다라고 지적들이 있어서 다시 이제 해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 또는 임산부나 수유부에서는 섭취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질환이 있거나 다른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섭취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식약처에서 지금은 이런 문구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에서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런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보상도 그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일단은 자기가 제품을 섭취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고요. 그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거나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최근에는 웬만한 이런 판매 회사나 이런
이런 제조회사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 보험에 그렇죠.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정도의 이런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1588님이 변호사님 다이어트하다 단백질 과소비로 통풍이 왔습니다. 퓨린이 없는 음식 퓨린을 없애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왔는데 퓨린이라는 게 저희가 찾아보니까 뭐 통풍을 유발하는 예. 요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네. 그게 아마 뭐 여러 가지 동물용 의약품이나 이런 데 때문에 나오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의사 선생님께 그렇죠. 예, 질문을 하셔야지 전문가는 변호사가 전문가에게. 예, 변호사나 네. 영양사가 답변 드리기는 그래요? 좀 식품 어려울 것 전문가랑 같습니다. 영양사는 이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아무래도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 통풍이라는 건 그래요. 질병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알아보시길 좋을 것 바랍니다. 같습니다. 저희가 식품 건강기능식품 얘기했는데 약품 같은 경우는요. 살 빼는 약 굉장히 많잖아요. 식욕 억제하는 약도 있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식욕이 억제 안 될 때는 뭐 아주 그냥 소량이라든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정도 말씀하실 분은 아주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도저히 안 식품을 되는. 먹어서는 안 되고 결국 그건 질병의 수준이기 때문에 의약품을 복용하셔야 되는 거죠. 식품을 섭취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약품을 복용해야 되는 수준이 되시는 거고요. 우리 건강기능식품도 보면 뭐 당뇨,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뭐 기억력 감퇴 개선에 도움을 되는 것,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것 이렇게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있는데 네. 이건 말 그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 역할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좀 질병에 가깝거나 또는 정말 질병에 의심이 되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를 찾아서 정확한 상담을 하고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의약품을 복용할 수준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함으로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먹으면 되는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전문가랑 예, 상담하라고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 사례나 부작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지혈증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지혈증 약을 매일 먹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탈모 때문에 프로페시아도 먹고 네. 그래서 항상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항상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약을 먹습니다. 이거와 상관이 없나요? 하고 말씀을 식품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에 있기 중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좀 농도가 진한 그런 추출물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해서 네. 자기가 특정 질병을 앓고 계시면 의사와 상담해서 네.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변호사님, 우리 다음번에는 탈모해요. 그거 관심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 탈모는 제가 수술도 했었고. 여기 전문가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예. 아, 정말요? 제가 실제 한 4년 전에 수술을 했었고요. 탈모예요. 여러분들 좋으시죠? 이거 고민 있는 분들, 특히 남성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2주 뒤에 탈모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하나 더 붙으셨어요. 탈모 전문가 김태민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식품 진품 명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